지금 당장 거울을 보세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보세요. 느껴지시나요? 그 가늘어진 질감을. 너무 쉽게 끊어지는 부서지기 쉬운 머리카락을. 매달 더 빠르게 퍼지는 것 같은 흰머리를. 이제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5년 후 당신은 옛날 사진을 보면서 예전의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하고 정확히 언제 당신의 머리카락이 20년은 더 늙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재생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원장으로 23년을 보냈습니다. 제 경력 동안 14천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이 원래보다 빨리 늙는 이유는 유전자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비싼 치료나 복잡한 의료시술과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진짜 원인은 당신이 매일 하는 어떤 행동인데 당신은 자신이 어떤 손상을 일으키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3개월 전 박 여사라는 62세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75세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가늘고 부서지기 쉬우며 거의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싼 샴푸, 비타민, 미용실 치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전자가 자신을 저주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대경으로 그녀의 두피를 검사했을 때 저는 진짜 문제를 즉시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모낭이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0세 이상 인구의 90%가 세 가지 일상적인 습관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특정 세포 손상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두피세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건강하고 활기찬 머리카락을 생성할지 아니면 약하고 늙은 머리카락을 생성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제가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매일 당신의 모낭이 손상에 가장 취약하거나 재생에 가장 민감한 특정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몇 개월씩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카락 노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늘어짐을 받아들입니다. 흰머리를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제 20년간의 임상 연구에서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특정 사람들이 심지어 60대와 70대에도 수십 년 더 젊어 보이는 머리카락을 유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전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치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연히 세 가지 특정 방해 요인을 피했고 우리 대부분이 아침 식사 전에 파괴하는 하나의 중요한 세포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급한 박 여사, 그녀는 정확히 90일 동안 제 3단계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녀가 제 병원에 돌아왔을 때 제 직원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두께를 되찾았습니다. 흰머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그 윤기를 우리가 60대가 아닌 40대 사람들과 연관시키는 그 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을 공개할 것입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정확한 아침 루틴을, 당신의 모낭을 내부에서 조용히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먹기를 중단해야 하는 3가지 음식을, 죽어가는 모발세포의 혈액순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샤워 루틴의 간단한 조정을, 그리고 지금 당신의 집에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게 당신의 머리카락 노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한 가지 환경 요인을, 하지만 먼저
당신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 당신의 머리카락이 원래보다 빨리 늙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언급한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당신을 위해 다치고 있는지를, 저는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이것을 듣고 있는 동안 거울로 자신을 보세요. 자, 제가 기다릴게요.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세요. 헤어라인을 보세요. 이제 두께를 보세요. 가까이에 있다면 5년 전 사진과 비교해보세요. 보이시나요? 점진적인 가늘어짐, 약간의 후퇴, 너무 천천히 스며들어서 거의 눈치채지 못한 칙칙함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재생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원장으로 23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71세인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를 50대 초반의 누군가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제 피부, 제 에너지에 대해 묻지만 가장 자주 제 머리카락에 대해 묻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숱이 많은가요? 어떻게 아직도 자연스럽게 색소가 있나요? 왜 수십 년 더 젊은 남자의 머리카락처럼 보이나요? 저는 화장품 산업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유전적이라고, 불가피한 노화라고 생각하는 탈모와 조기 백발은 실제로 당신이 매일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유발하고 있는 특정 세포 붕괴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역전시킬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입니다. 3년 전 한 환자가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 여사, 62세였습니다. 그녀는 제 사무실에 앉아서 말하기도 전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진정했을 때 그녀는 가족 모임에 가는 것을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4개월 후에 결혼할 예정이었고 그녀는 결혼식 사진이 두려웠습니다. 왜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너무 극적으로 가늘어져서 밝은 조명 아래에서 두피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상업용 제품을 시도했고 치료에 수십만 원을 썼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보다 더 늙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면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주 이것을 봅니다. 퇴화는 너무 점진적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은 그것을 정상화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바로 60세가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당신의 두피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낭은 28일 주기로 재생되는 특수한 세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기능하기 위해 3가지 특정 요소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미세순환, 세포 단백질 합성,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이 3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모낭은 우리가 휴면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즉시 죽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건강한 머리카락 생성을 멈출 뿐입니다.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색소세포가 오작동하며 성장 주기가 짧아집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가늘고 희고 생기 없는 머리카락이 실제 나이보다 15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모낭 재생 주기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4가지 특정한 일상 습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바로 머리를 감는 방법입니다. 물의 온도, 머리를 감는 시간, 그리고 그 후 사용하는 건조 방법이
모낭 수준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영양 결핍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모낭세포 재생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18g의 특정 유형의 생체 이용 가능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55세 이상 인구의 12%가 그 양의 절반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수면 자세와 베개 종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압력을 만들어 매일 밤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두피로 가는 혈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습관은 환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갈 때마다 두피를 특정 유형의 손상에 노출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정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제 병원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밀도를 되찾았습니다. 얇아진 부분이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을 위해 새 드레스를 사러 갔는데 가게 주인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칭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모발 노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간, 오늘,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정확히 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장담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천 개의 두피를 검사했습니다. 수천 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65세에 45세처럼 보이는 두껍고 활기찬 머리카락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특정한 실수를 피했습니다. 55세에 75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그들은 모두 매일 똑같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그 실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카락 모낭을 산소 결핍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산소라고요? 우리는 하루 종일 산소를 호흡하는데요. 어떻게 우리 머리카락이 산소 결핍 상태일 수 있나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피는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 중에서 혈액순환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은 영양분을 받는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이고 산소를 받는 순서에서도 가장 마지막입니다. 혈액순환이 조금만 느려져도 두피가 가장 먼저 고통받습니다. 머리카락 모낭이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갑자기 10년은 더 늙어 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두피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각 모낭에는 모유두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카락의 사령부입니다. 머리카락이 굵게 자랄지 가늘게 자랄지 결정합니다. 색소가 유지될지 흰머리가 될지 결정합니다. 붙어 있을지 빠질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모유두는 기능하기 위해 지속적인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 수준이 단 15%만 떨어져도 모유두는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생성하는 머리카락은 더 가늘어집니다. 더 약해집니다. 색소 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질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산소 결핍을 일으킬까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것들 중 하나라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두피 긴장입니다. 지금 당장 두피를 만져보십시오. 두피에 손가락을 대고 움직여 보십시오. 쉽게 움직여지나요? 아니면 북처럼 팽팽한가요? 팽팽하게 느껴진다면 두피 근육이 만성적으로 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긴장이 작은 혈관들을 압박합니다. 혈액이 흐를 수 없습니다.
산소가 모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남 분당에서 온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끊임없이 봅니다. 컴퓨터 앞에서 12시간 동안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그들의 두피는 질식하고 있습니다. 둘째,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입니다. 특히 과도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단 간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증합니다. 이 급증은 두피를 포함한 온몸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끈적한 혈액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느린 혈액은 더 적은 산소를 전달합니다. 수원에서 온박 여사님이라는 58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격하게 얇아지는 머리카락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식단을 검사했을 때 그녀는 하루에 3번 흰쌀밥을 먹고 매일 오후마다 달콤한 페이스트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페이스트리를 제거했을 뿐입니다. 4개월 만에 그녀의 모발 재생은 놀라웠습니다. 마법 때문이 아닙니다. 산소 흐름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수면 자세입니다. 매일 밤 같은 쪽으로 누워 자면 요급시간에서 8시간 동안 두피의 한쪽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 쪽이 적절한 혈류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머리카락을 확인해 보십시오.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얇습니까? 이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산소 결핍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모낭이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면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천연 오일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보호가 없으면 환경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오염, 자외선, 심지어 수돗물까지도 머리카락 구조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손상은 더 많은 염증을 만듭니다. 더 많은 염증은 더 적은 산소를 의미합니다. 더 적은 산소는 더 많은 손상을 의미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파괴하고 있는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유전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산소 결핍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부분은 오랜 산소 결핍으로 모낭이 죽으면 되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구적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바로 지금. 더 많은 모낭이 영원히 죽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젊게 유지되는지 아니면 빠르게 노화되는지를 결정하는 세 번째 핵심 요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두피의 미세 환경에 관한 것이며 저는 여러분께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두피에 하고 있는 행동이 천천히 모낭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정보는 풍성하고 생기 넘치는 머리카락과 여러분을 15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드는 조기 탈모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50세에서 70세 사이의 환자들로부터 2,000개가 넘는 두피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재생의학 분야에서 수년간 일해온 저조차도 충격을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조기에 노화된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의 두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성미세 염증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느낄 수 있는 종류의 염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피부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하고 지속적인 세포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이 미세 염증은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조이고 있었고 모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양분과 산소를 고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를 몇 주 동안 잠 못 이루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유전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노화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매일 잘못하고 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피를 씻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두피를 만져보세요. 어서요. 손가락으로 정말 깊이 눌러보세요. 팽팽하게 느껴지나요? 움직이지 않나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건강한 두피는 약간의 탄력과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두피가 두개골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혈액순환이 좋지 않고 염증 환경을 만드는 노폐물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온 63세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절박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심하게 얇아져서 실내 조명 아래에서 두피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너무 창피해서 실내에서도 항상 모자를 썼습니다. 그녀는 비싼 샴푸, 세럼, 트리트먼트에 300만 원 이상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확대경으로 그녀의 두피를 검사했을 때 저는 예상했던 것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모낭이 굳어진 피지와 죽은 피부 세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피는 마른 진흙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던 말을 했습니다. 매일 샴푸 사용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정신이 나간 것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헤어케어 산업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도한 세정은 두피의 보호 오일을 제거하고 이것은 피지선이 보상으로 과도하게 오일을 생산하도록 자극합니다. 이것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더 많은 오일은 더 많은 세정을 의미하고 더 많은 세정은 더 많은 자극을 의미하며 더 많은 자극은 더 많은 염증을 의미하고 더 많은 염증은 모낭의 사멸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저는 박 씨에게 제 두피 재생 프로토콜을 가르쳤습니다. 일주일에 3번. 그녀는 제가 골든타임 두피 준비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했습니다. 씻기 전에 그녀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마른 두피를 강한 원형 동작으로 정확히 5분 동안 마사지했습니다. 이것은 편안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폐물을 분해하고 혈류를 자극하도록 설계된 치료 압력입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중요한데 그녀는 격일로 샴푸 없이 미지근한 물로만 세정했습니다. 샴푸를 사용하는 날에는 부드럽고 pH 균형 잡힌 제품을 사용하고 3분 동안 충분히 헹궜습니다. 왜냐하면 잔여물이 적이기 때문입니다. 8주 안에 박 씨의 두피가 변화했습니다. 팽팽함이 풀렸습니다. 헤어라인을 따라 새로운 아기 머리카락이 나타났습니다. 6개월이 되자 그녀의 모발 밀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모자 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전후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두피는 살아있는 피부입니다. 숨을 쉬어야 합니다. 순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연 보호 장벽을 파괴하는 가혹한 매일 세정으로 두피를 공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 이 모발 복원 방법의 4번째 핵심 기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결과를 완전히 망치는 부분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아침 루틴을 완벽하게 따르며 식단을 조정했지만 여전히 머리카락이 빠르게 얇아지고 회색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매일 자신도 모르게 두피 환경을 독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두피는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두피의 모든 제곱센티미터 아래에는 수천 개의 작은 혈관, 피지선,
모낭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생활은 이 섬세한 균형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적을 도입했으며, 일단 그 균형이 무너지면 모발 노화가 무서운 속도로 가속화됩니다.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세 이상의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적어도 10번 독성 물질로 두피를 만집니다. 저는 명백한 화학 물질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광고되는 것들, 미용사가 추천한 것들. 첫 번째, 주요 범인은 두피 온도 충격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일상 루틴 중 300명 이상의 환자들의 두피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시나요? 68%가 몇 분 안에 15도 이상의 온도 변화에 두피를 노출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샤워 중에 가장 흔히 발생합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두피 혈관이 완전히 확장되고 혈액이 표면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머리카락에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찬물로 마무리합니다. 틀렸습니다. 치명적으로 틀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하락은 두피 혈관을 격렬하게 수축시킵니다. 방금 영양분의 급증을 받고 있던 모낭이 갑자기 차단됩니다. 이것을 매일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하면 그 모낭들은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들어갑니다. 더 얇은 모발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멜라닌 생성을 줄입니다. 결국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유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기계적 손상입니다. 대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샤워할 때 미지근한 물만 사용하세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물 온도는 청와 일치해야 합니다. 먼저 손목 안쪽으로 테스트하세요. 만약 중성적으로 느껴지고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다면 완벽합니다. 이 온도로 두피를 2-3분 동안 부드럽게 씻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마지막에 온도를 바꾸지 마세요. 머리를 부드럽게 톡톡 두드려 말리세요.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문지르는 것은 이미 스트레스를 받은 모낭에 마찰 손상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파괴자는 야간 압력 손상입니다. 제 환자의 70% 이상이 제가 위치성 모낭 압박이라고 부르는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쪽으로 주무십니다. 머리가 베개에 화급시간 8시간 동안 눌립니다. 그쪽 모낭은 밤새 혈류가 감소합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머리를 확인해 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얇습니까? 평소 주무시는 쪽에 머리카락이 더 납작합니까? 그것이 밤마다 누적되는 압력 손상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규율이 필요합니다. 3일마다 주무시는 쪽을 바꾸세요. 엎드려 주무시는 분이라면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앞머리 전체가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은 똑바로 누워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머리가 아닌 목을 받치도록 얇은 베개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두피의 무게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독은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가장 위험합니다. 스타일링 제품의 화학물질 축적입니다. 천연이나 유기농이라고 표시된 제품도 모낭 입구를 막는 미세한 잔여물을 남깁니다. 한국에서 저는 제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60명의 환자로부터 두피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모든 두피에서 최소 30%의 모낭 입구를 막고 있는 축적물이 나타났습니다. 막힌 모낭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천천히 질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깊은 세척을 해야 합니다. 사과식초 2큰술을 미지근한 물 1컵에 섞으세요.
일반 세척 후 이 혼합물을 두피 전체에 천천히 부으세요. 1분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2분간 그대로 두세요. 미지근한 물로 완전히 헹구세요. 이렇게 하면 두피의 천연보호 오일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축적물을 녹입니다. 이러한 환경 조정은 자동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보호합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다른 어떤 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다음 부분이 오늘 들으실 가장 중요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모낭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제 재생의학 클리닉에서 20년 동안 같은 파괴적인 패턴이 수천 번 반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년 전에 절박한 상태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62세에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어져서 밝은 빛 아래서 두피가 보였습니다. 비싼 수술 절차를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의 일과를 검사했을 때 즉시 진짜 범인을 찾았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셨습니다. 열이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실제로는 두피 세포를 살아있는 채로 익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피에는 진피유두세포라고 불리는 특수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각 모낭의 사령부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포들은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1000보다 약간 높은 38도 이상의 물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납니다. 세포들이 염증 분자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염증은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을 막습니다. 적절한 혈류가 없으면 머리카락이 절실히 필요한 영양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상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보호지질 장벽을 벗겨냅니다. 이 장벽은 단지 수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낭이 새로운 모발 성장을 제대로 고정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pH 균형을 조절합니다. 이 장벽을 매일 파괴하면 두피가 적대적인 환경이 됩니다. 기존 머리카락이 약해집니다. 새로운 성장은 더 가늘게 나옵니다. 색소 생성이 느려져 조기 백발이 생깁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한 가지 간단한 변화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시 미지근한 물로 바꾸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6주 안에 그분은 두피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덜 팽팽하고 덜 자극적이었습니다. 4개월 안에 헤어라인을 따라 새로운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1년 후 머리카락 밀도가 40%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측정했습니다. 40%입니다. 비싼 치료도 없었습니다. 약물도 없었습니다. 단지 모낭에 대한 일일 공격을 멈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온도는 문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보는 두 번째 파괴적인 습관은 공격적인 수건 건조입니다. 머리를 감은 후 무엇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건을 잡고 앞뒤로 세게 문지릅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머리카락은 젖었을 때 부풀어 오르고 약해집니다. 큐티클이라고 불리는 외부 보호층이 폭풍 속의 지붕기와처럼 들립니다. 공격적으로 문지르면 본질적으로 이 기와를 찢어내는 것입니다. 몇 개월과 몇 년에 걸쳐 축적되는 미세한 손상을 만듭니다. 부산의 최 선생님은 이것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58세에 부서지기 쉬운 끊어지는 머리카락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잘 드시고 비타민을 드시고 거친 화학 물질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샤워 후 2분 동안 머리를 세게 문질러 말렸습니다. 2분간의 파괴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올바른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세척 후 손으로 부드럽게 과도한 물을 짜내세요. 그런 다음 수건을 들고 머리카락에 대세요. 누르고 유지하세요. 문지르지 마세요. 수건이 부드러운 압력을 통해 수분을 흡수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큐티클 구조를 보호합니다. 천연 오일을 보존합니다. 3개월 안에 초에 선생님의 머리카락 끊어짐이 70%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실수는 베개싯과 관련이 있습니다. 면 베개싯은 밤새 머리카락에 마찰을 일으킵니다.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문지르고 당깁니다. 이것은 모낭의 견인,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것을 유발합니다. 수년에 걸쳐 이 기계적 스트레스는 실제로 모낭 뿌리를 약화시켜 머리카락이 더 쉽게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시 실크나 세틴 베개시스로 바꾸세요. 매끄러운 표면이 마찰을 제거합니다. 머리카락이 걸리는 대신 미끄러집니다. 이 단일 변화만으로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밤사이 모발 손상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신의 탈모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환자들의 모발 건강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 뜨거운 물, 거친 건조, 그리고 면이 아닌 베개싯이 매일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세요. 오늘 말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손상은 누적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매일 더 많은 모낭을 영구적으로 잃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6번째 중요한 요소는 제가 자정두피 재생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밤 자신도 모르게 머리카락의 노화 방지 잠재력을 파괴하는 부분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이 발견이 제 병원에서 모든 것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여러분의 두피는 심장처럼 간처럼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여러분의 모낭은 우리가 회복 단계라고 부르는 시기에 들어갑니다. 이 4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손상된 모발 세포를 내부에서부터 문자 그대로 재건하는 특정 단백질과 성장 인자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대에 여러분의 두피 온도가 너무 높으면 전체 과정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이것은 사막에서 정원을 가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한 후에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60대와 70대까지 풍성하고 젊은 머리카락을 유지한 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피는 수면 중에 시원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조기 백발, 탈모,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 분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두피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밤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유발할까요? 3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합성 섬유 베개싯입니다. 폴리에스터와 나일론 소재는 비닐봉지처럼 두피에 열을 가둡니다. 머리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둘째, 22도보다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쉽게 추위를 느끼시는 것은 알지만 과열된 침실은 여러분이 자는 동안 모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너무 짠 음식으로 저녁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저녁 7시 이후에 짠 음식을 드시면 여러분의 몸은 과도한 수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수분은 여러분이 누워있는 동안 두피 조직에 축적됩니다. 과도한 수분은 과도한 열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열은 모낭이 적절한 회복 모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으면 매일 밤 일어나는 연쇄 반응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녀는 작년에 완전히 낙담한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어져서 밝은 불빛 아래에서 두피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비싼 샴푸, 모든 비타민 보충제를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 하나의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하십니까? 그녀는 저녁 TV 프로그램을 먼저 보기 때문에 매일 밤 9시 30분에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3가지 지시사항을 드렸습니다. 즉시 면 100에시스로 바꾸세요. 침실을 20도로 유지하세요. 저녁 식사는 6시 30분 이전에 하시고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비싼 치료는 없었습니다. 약물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정두피 재생 시간대를 최적화하기 위한 이 3가지 변화만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가 제 병원에 다시 오셨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두께를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솜털 같은 머리카락이 헤어라인을 따라 자라고 있었습니다. 흰머리도 더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만으로도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딸이 무슨 시술을 받았냐고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저녁을 더 일찍 먹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머리카락을 회복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의 모낭은 강하고 색소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매일 밤 그 중요한 4시간 동안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무시한다면 올바른 음식을 먹고 올바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빠르게 노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회복 단계를 스스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3가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베개싯을 순면으로 바꾸세요. 침실 온도를 20도나 51도로 설정하세요. 마지막 식사는 7시 이전에 하시고 그때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단 2주만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관찰하세요. 만져보세요. 질감을 보세요. 여러분은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머리카락 재생을 위한 황금 시간이며 여러분은 평생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시간을 자면서 보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정확한 실용적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20년 동안 다듬어온 황금시간 방법입니다. 각 단계를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첫째, 아침 두피 활성화 절차입니다. 매일 아침, 이를 닦기 전에도 이 간단한 5분 루틴을 하셔야 합니다. 손가락 끝만 사용하여 헤어라인에서 시작하여 정수리까지 작은 원을 그리며 전체 두피를 마사지하세요. 아래에서 따뜻함이 느껴질 정도로 단단한 압력을 가하세요. 이것은 각 모낭에 영양분을 직접 전달하는 미세순환을 자극합니다. 정확히 3분 동안 하세요. 그런 다음 30초 동안 머리카락의 작은 부분을 뿌리에서 위쪽으로 부드럽게 당기세요. 절대 잡아당기지 말고 단지 부드러운 긴장감을 만드세요. 이 기계적 자극은 휴면 모낭을 깨우는 신호를 보냅니다. 손가락 끝으로 전체 두피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으로 90초 동안 마무리하세요. 여러분은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이것을 해야 합니다. 둘째, 모낭 보호 식단입니다. 매일 먹어야 할 3가지 음식과 즉시 제거해야 할 2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매일 검은가의 한 줌이 필요합니다. 신선하게 갈아서 무엇이든 뿌리거나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세요. 이것은 머리카락의 멜라닌 생성을 직접 지원하는 농축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해조류한 접시가 필요합니다. 어떤 종류든 상관없으며 이것은 갑상선이 모발 성장 주기를 조절하는데 필요한 요오드와 미량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매일 계란 2개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른자는 내부에서부터 모발 구조를 강화하는 비오틴과 황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할 것들. 정제된 백설탕과 재사용된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이것들은 혈류를 통해 순환하며 모낭의 줄기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염증 화합물을 만듭니다. 저는 이 2가지 범주를 식단에서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모발 밀도를 회복한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셋째, 저녁 두피 환경 리셋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헹구세요. 뜨거운 물은 밤새 모낭을 보호하는 지질층을 벗겨냅니다. 헹군 후 두피가 아직 약간 축축할 때 3가지 특정 지압점에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세요. 첫 번째 지점은 두개골 밑부분과 목이 만나는 곳입니다. 30초 동안 단단히 누르세요. 두 번째 지점은 머리 정수리 중앙입니다. 30초 동안 누르세요. 세 번째 지점은 관자놀이. 양쪽을 동시에 각각 30초씩 누르세요. 이것은 긴장을 풀어주고 밤새 세포 회복에 필요한 부교감, 신경계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넷째, 모두가 무시하는 중요한 환경 요인입니다. 샤워물에 들어있는 염소는 모발 활력의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염소를 제거하는 간단한 샤워 필터를 설치하세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6주 내에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윤기가 회복되었습니다. 염소는 모발의 단백질을 산화시키고 두피 조직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작년에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두피 전체가 보일 정도로 머리카락이 가늘어진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여러 병원에서 비싼 치료를 받았지만 결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단계를 따랐습니다. 4개월 만에 그녀의 모발 밀도가 너무나 극적으로 증가해서 친딸이 익스텐션을 했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1년에 2번 제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데 70세가 된 지금도 머리카락이 계속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실용적인 로드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황금 시간 동안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입니다. 지금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공개적으로 그 약속을 하세요. 가족 중 50세 이상인 모든 분들에게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그들의 모발 활력은 이 진실을 보내줄 만큼 충분히 관심을 가진 누군가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이며 이 간단한 단계들의 20년간의 임상 연구를 담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박사의 모발 회복 방법 중 어느 부분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5분 아침 루틴입니까? 아니면 놀라운 음식들을 바꾸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단계가 궁금합니다. 이런 노화 방지 비법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젊고 생기 넘치는 모발을 유지하고 싶은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